이번 시간은 61페이지 우리 개념코드 수학 하나 교재 개념코드 2 조건이라는 것에 대해서 해볼게요. 바로 전 시간에 명제에 대해서 했습니다. 네, 명제의 뜻을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명제라고 하는 것은 참 거짓을 확실하게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식이나 문장이었어요. 명제에 대해서 조금 또 생각을 해보면 명제는 그 문장이나 식 자체만으로도 참 거짓을 확실하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맞았나 틀렸냐를 그 문장이나 식만 딱 보면은 바로 정확하게 판정이 된다 이거죠. 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냥 읽으면은 이게 그러니까 정확한 수학 지식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2는 소수이다. 그러면 이 문장 자체로 얘는 참거짓이 완벽하게 결론이 나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명제를 공부하면서 잠깐만 애매한데 이게 참이야 거짓이야? 모르는 게 있다 그랬죠. 네. 이번에는 그 불확실한 것들 조금 이게 뭐지? 애매한데?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그걸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때 다르다. 애매한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응? 이런 걸 뭐하러 공부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조건이라는 것이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이라는 건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때는 맞을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이게 틀릴 수도 있다 이거죠. 이 조건을 좀 살펴보면 명제를 좀 더 확실하게 이해를 할 수 있고 조건은 나름대로 상당히 유용한 논리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조건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볼게요. 조건, 변수의 값에 따라서 참 거짓이 결정이 되는 문장이나 식이다. 그러니까 참 거짓이 뭐에 따라서 달라진대요. 지금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때그때 달라진다고. 근데 여기서는 무슨 말이 들어갔습니까? 변수의 값에 따라서 참 거짓이 달라진다. 변수라는 걸 보통 뭐라고 하죠? 문자를 얘기하죠. 문자. 다른 말로 미지수라고 하잖아요. 값을 모르는 뭔가가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그게 얼마면 참, 얼마면 거짓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 조건의 뜻은 이건데 그러면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의 특징이 뭐냐? 밑에 정리가 돼 있네요. 식이나 문장에 변수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문자가 들어가 있어야 이거를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자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보시면 알아요. 문자가 없으면은 그냥 요걸 읽자마자 그냥 이거 틀렸네? 맞았네? 확인이 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방금 했던 요 문장 보세요. 요 문장. 2는 소수이다 보세요. 여기 문자 있습니까? 변수 있어요? 없죠. 그래서 딱 읽으면 2가 소수? 약수가 두 개인 수야? 맞아. 이렇게 확인이 되는데 문자가 있으면 이게 뭐지?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 그 변수라는 게 있으면은 그 변수에는 그 문자 얘기하는 거죠. 그 문자에는 값을 내가 바꿔서 1을 대입을 해봤다가 2를 대입을 해봤다가 5를 대입해봤다 이렇게 값을 바꿔서 대입을 해볼 수 있죠. 그럼 그 문자의 값을 바꿔서 대입을 할 때마다 어떨 때는 참이 되고 어떨 때는 거짓이 된다. 이런 게 조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확하게 확실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예를 한번 들어보죠. 자, 이거 볼게요. 조건은 일단 명제가 아니에요. 왜? 명제의 뜻을 이해를 해보자고요. 우리가 명제는 그냥 그 식을 읽으면 이게 딱 참인지 거짓인지 확실히 구분이 되는 건데 조건은 뭡니까? 변수가 값이 달라지면
어떨 땐 참이고 어떨 땐 거짓. 그러니까 참인지 거짓인지 확실히 구분이 안 되죠. 그러니까 명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문장이나 식 자체만으로는 참 거짓을 구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은 x는 5보다 작다. 이런 게 조건입니다. 잘 보세요. x는 5보다 작다. 요거 보이시죠? 자,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볼까요? 이런 게 조건인데 이게 왜 조건이냐? x가 뭔지 몰라요. x는 5보다 크다. 이걸 말로 하면 x는 5보다 작다죠. 5보다 작다인데 그러면 딱 들으면 이 맞아? 응? 이 틀린 거야? 모르겠죠. 왜? x가 얼마인지 모르거든요. 얘가 뭔 줄 알고 이걸 맞았다 그러냐. 이게 뭔 줄 알고 이걸 틀렸다 그러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x에다 그러면은 값을 대입을 해보면 x가 만약에 이게 미지수니까 내가 숫자를 대입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x에다 3을 대입해볼까? 그러면 3은 5보다 작으니까 이거 맞네? x에다 4를 대입해볼까? 그럼 4는 5보다 작네? 맞네? 그쵸? 근데 x에다 5를 대입하면 5가 5보다 작다. 뭐야? 틀렸잖아. 말도 안 되잖아. x가 6이면 6은 5보다 작다. 틀렸잖아. 이런 게 조건입니다. 즉 조건이란 일단 그 식이나 문장에 문자가 들어가 있어야 돼. 문자. 이런 거. x가 5보다 크다. 이런 문자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문자의 값에 따라 뭐 어떨 때는 참이고 어떨 때는 거짓이 되는. 그러니까 참 거짓이 바뀌는 거예요. 값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조건이다. 됐죠? 그럼 예를 들어 봅시다. 네. 얘 1번, 2번, 3번을 보면서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정확하게 참 거짓이 정확하게 나눠지느냐 한번 보자고요. 첫 번째 볼게요. 9의 양의 약수는 그러니까 9의 약수 중에 양수인 그러니까 자연수 얘기하는 거죠. 9의 약수 중에 자연수는 3개다. 자, 생각해 보세요. 맞는지 틀린지 정확하게 구분됩니까? 정확하게 구분되죠? 9의 약수는 1, 3, 9 이렇게 3개 있어요. 이거 맞네. 이거는 맞다라는 걸 확실하게 구분을 할 수가 있네. 그쵸? 그래서 얘는 조건이 아니고요. 명제입니다. 참거짓을 구분할 수 있으니까. 즉 조건이 되려면 이렇게 문장에 문자가 없으면은 조건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그냥 어떤 식이나 문장을 봤을 때 문자가 없으면 이건 조건이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합니다. 되셨죠? 그러면은 이거 볼게요. 이제 문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지요. 얘가 이제 조건이라고 하는 건데 얘가 조건입니다. 조건. 자, 이 식을 인수분해를 하면 중학교 수준의 인수분해죠. 인수분해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잠깐만 쌤 이거 2차 방정식이잖아요. 그렇지 2차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도 알고 보면 이게 조건이었어. 즉 방정식도 우리가 명제의 개념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방정식은 명제가 아니고 조건이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왜 방정식이 조건이냐면 자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이 방정식에 해를 대입을 해본 거죠.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됩니까? 좌변이 0이고요. 우변도 0입니다. 그러니까 좌우변이 같다는 얘기죠. 좌변도 0 그리고 우변도 0으로 같으니까 0이 0과 같다라는 얘기니까 이게 맞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x에다 마이너스 3을 대입했더니 이 식이 참이 됐네요. x에다 5를 대입하니까 어떻습니까? 이것도 좌변도 0, 우변도 0이니까 좌변, 우변 같으므로 이 식은 참이다. 그런데 이 2차 방정식의 해를 제외한 다른 값을 여기다 대입해 볼게요. 우리가 제가 계산까지 해드릴 필요는 없죠. 그래서 좌변과 우변이 달라요. 여기다가 1을 대입해 봤더니 좌변과 우변이 다르고 마이너스 2를 대입해 봤더니 또 좌변과 우변이 달라요. 그러면 이 식은
거짓이죠.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냥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보니까 조건이라는 놈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더라. 왜? 맞는 거 틀린 거 값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조건이다. 되셨습니까? 되셨죠? 그 다음에 일단은 조건이라는 거 확실히 아셨죠?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요. 조건의 아주 기본이 되는 조건이 되기 위한 기본 조건은 뭐냐? 이 말이 좀 이상하네요. 기본적으로 문자가 있어야 합니다. 문자. 변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문자가 있다고 무조건 조건은 아니다. 그러니까 쌤 여기에 문자 X 있잖아요. 이거 무조건 조건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응? 응. 자, 그게 예제 3에 나와 있습니다. 응? 자, 이거 볼게요. 응? 자, 조건 R 땡땡 R이라고 이름을 붙인 조건이 있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요렇게 등식이 나와 있어요. 자, 얘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에서 배웠죠. 좌변을 인수분해하면 우변이 되고요. 우변을 전개하면 얘가 됩니다. 양변의 식이 똑같죠. 양변의 식이 일치하는 등식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습니까? 항등식이라고 불렀죠. 얘는 명제예요. 명제. 예? 왜 명제죠? 여기 있는 설명을 한번 읽어볼게요. 문자가 포함이 됐다고 무조건 조건이 되는 게 아니에요. 문자 있다고 얘는 조건이에요. 쌤 명제 아니에요 라고 하면 안 되고요. 얘는 항등식이니까 항등식이 뭡니까? x에다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참이 되는 등식이라고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x에 1을 대입해도 좌변과 우변이 같아요. x에다 0을 대입해도 좌변과 우변이 같고 10을 대입해도 뭐 생각나는 어떤 수를 좌우변에 똑같이 대입해도 항상 좌변과 우변이 똑같으니까 항상 참입니다. 근데 항상 참이 되는 식이나 문장, 항상 참이라는 거는 참거짓이 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얘는 명제입니다. 됐나요? 또 이런 것도 명제예요. 이런 것도 명제입니다. 자, 두 개를 비교해 보죠. 1번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보다 작다. 얘는 자 여러분 부등식도 나온 김에 한번 해보죠. 얘는 명제일까요 조건일까요? 응? 명제일까요 조건일까요? 얘가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x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을 때만 이 좌변이 우변보다 작으니까 요 1에서 2 사이의 범위에 있는 값들을 대입할 때만 이 부등식이 성립해서 참이고, 만약에 x에다 0을 대입하거나 x에다가 5를 대입하면 이건 거짓입니다. 그렇죠? 한번 대입을 해보세요. 여기다 0이나 5를 대입을 해보세요. 부등식이 잘못돼 버리죠. 그러니까 얘는 보통 2차 부등식은 얘는 조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거 보세요.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2차 부등식 해서 언제 배웠어요? 예, 1학기 때 배웠죠. 요런 거 한번 해보자고요. 요거 보세요. 얘 보세요. 얘. 응? 얘는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얘를 2차 함수 그래프로 생각하면 얘가 x축이랑 만나지 않고 위에 붕 떠 있으니까 항상 요걸 함수로 생각했을 때 함수의 값이 양수의 값이 나오니까 x에다 무슨 값을 대입해도 항상 0보다 크게 되죠. 그러니까 x에다 뭘 대입해도 이 부등식이 항상 참이니까 얘는 명제인 거예요. 되셨나요? 네, 이제 좀 복잡한 내용이 나오니까 좀 헷갈리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디테일한 걸 본 거고 요거는 이제 따로 한번 복습을 해보세요. 그럼 우리가
이 내용을 정리만 하고 일단 이번 수업 끝낼게요. 명제는 확실하게 참거짓이 딱 결판이 나는 애인데 조건은 그때그때 달라지는 애다. 즉, 이 조건에는 변수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변수의 값을 바꿔서 대입을 하면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고 이게 참거짓이 막 바뀌는 놈이다. 그러니까 이런 예를 통해서 봤을 때 x의 값을 바꿔서 대입하면 어떨 때는 맞고 어떨 때는 틀리는 애들은 문자가 있는 것 중에 얘는 조건인 거예요. 그런데 x가 있다고 하더라도 요런 거나 요런 거나 아니면은 요런 것처럼 뭘 대입해도 항상 맞는 놈이 있고 뭘 대입해도 항상 안 되는 놈이 있습니다. 그런 놈은 문자가 있더라도 조건이 될 수 없다. 즉 조건이라는 것은 문자의 값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애들을 찾으면 된다. 정리되셨죠? 네.